중국의 어떤 병원에서 한 여성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당신이 그때 제대로 진찰만 해주었어도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던 중국 여성은 한국에 간 후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텐진에 사는 34살 여성입니다. 저의 이름은 슈란이며 여기 텐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중국 북부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이고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함께 서양 스타일의 건축물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최고 관광 명소로 뽑히며 제 직업은 세계에서 여행 온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7년 전에 있었던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중국도 사랑하지만 조국인 중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7년 전쯤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옆구리와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병원에 가는 걸 그리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외과의사셔서 제가 병원에 더 안 가려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저는 결국 저희 도시에서 유명하다는 큰 병원에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의사의 표정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봐서 제 자신 스스로 뭔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안 좋은 예감은 현실로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늦어도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의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의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의사는 이후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이미 심장에까지 전이 되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의사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답변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미 시기를 놓쳐도 너무 놓쳤으니 그냥 남은 생을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길면 9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진통제만 잔뜩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을 정리한다는 게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시한부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진통제로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가이드 일도 당연히 그만두었습니다. 일상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듣고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정말 그때는 서글퍼지더라고요. 물론 헤어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연인을 끝까지 지킬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참기 힘든 옆구리 통증이었었고 걷기라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 이렇게 힘든 고통을 참으면 9개월을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결정하고 나서 한참을 울다가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시기를 정하려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 달쯤 후에 삶을 마감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거실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책도 읽어보고 눈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통증이 적으니까 꽤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나라가 좋을까 곰곰이 고르던 중에 지금 몸 상태를 고려해서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에서 치안이 열악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비행시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하여 일본과 한국 두 나라로 압축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난해 다녀온 일본보다는 출장으로 잠시 방문한 한국이 더 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가끔 극심한 통증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나마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 후 정리를 마무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행히도 긴 비행시간 동안 별탈 없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숙소를 잡은 한강이 보이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마도 아름다운 한강 풍경을 생애 마지막으로 본다는 슬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 마음에 드는 구두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두를 사도 오래 신고 다니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건데 사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옛날 같으면 구두를 보며 사려고 돈을 모았던 기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그 구두마저도 가치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첫 지하철 타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명동역에 딱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사람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국말을 쓰는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제 느낌상 명동에서만큼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동을 걷는데 또 다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물론 불행 중에 다행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더 걷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교회 앞에 잠시 몸을 기댄 채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니까 뭔가 평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꽤 좋더라고요. 저녁에 식사하면서 음료수 한 잔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 씻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숙면을 취하고 한국 여행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광화문과 인사동을 갈 예정이었어요. 광화문역에서 내려 광화문을 구경하고 컨디션이 좋다면 그냥 인사동까지 걸어가고 만약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광화문역에서 안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명동역에서 잘못 내린 겁니다.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오락가락했는지 전날 갔던 명동역에는 왜 또 내린 것인지 그때는 저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명동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한국 여행 첫째 날과 달리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광화문과 인사동 구경을 포기하고 저는 또 교회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30분 쉬다가 택시를 타고 동대문 숙소로 갈 계획이었어요. 옆구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진통제를 먹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겠다 생각뿐이었죠. 저는 택시를 타려고 나가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거기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거의 반 정도 기절 상태였어요. 의식은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괜찮냐고 뺨을 만지면서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불렀고 구급차는 5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고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퇴원을 하려는데 꽤 긴 시간 보호자를 자청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중국어로 저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그 할아버지는 중국어를 꽤 잘하셨어요. 젊은 시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하는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됐다고 말하면서 당시 제 사정을 다 말하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불치병 환자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의 딸이 아픈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병원 응급실을 나서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20년 전에 혈액암을 치료한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환자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제 얼굴빛은 아주 건강해 보이고 핏기가 돈다는 거였어요. 저는 외모가 건강해 보일지는 몰라도 옆구리와 가슴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간단한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오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깨끗하시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옆구리에 생긴 짙은 그림자를 암으로 오진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정밀 검진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치병이었던 혈액암 역시 오진이었고 그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신장에 박힌 엄청난 크기의 결석 때문이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말기 혈액암이 아니었고 그냥 엄청난 크기의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당시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 오판한 병원을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그보다도 다시 살아난 기쁨의 감사함을 느껴서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매년 직장에서 휴가를 받으면 한국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작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중국에 다녀가셨어요. 저의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저를 다시 살게 한 한국과 친절함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늘 감사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다시 살게 한 한국은 저에게 다시 태어나게 한 제2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